김동섭의 인사이트, 시황에 대한 인사이트 또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주말에 불안 요인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을 보면 이 디딤돌, 추가 상승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지난주에 홍콩 보안법이 시장을 약간 흔들었어요. 지난번 한번 흔들었었는데 중국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했고, 물론 아직 8월까지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홍콩 보안법 때문에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었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현재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코로나 대응을 일단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고, 두 번째로는 재선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죠. 거기다가 이 주식시장이 안 좋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장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면서 연준의 돈을 퍼부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홍콩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시장을 또 흔들 것이냐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역 분쟁이거든요. 무역 분쟁을 해서 관세를 올리는 이 정도 해석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건드릴 정도의 현재 자기 상태가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물론 어차피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 4년으로 끝난다면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시장은 굉장히 불안했고, 사실 그 유료방이나 무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직은 상승이 남아있다, 아직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고 저도 그 내용이 뭘까 하는데 결국은 홍콩 지위에 대한 얘기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얘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을 통해서 거래됐던 것들, 반도체라든가 수출 이런 거에 좀 약간 영향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본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한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고, 그 시장에 나타나는 결국 미국 시장도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런 악재 정도의 그 기자회견이 아니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됐고, 미국도 금요일 날 다우는 소폭 빠지고 나스닥은 1.4% 정도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영향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동시효과의 외국인 선물 매도로 선물이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었죠. 그걸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갑자기 중국에 대한 뷰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제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된 거죠. 항상 호재에 목말라는 시장이지만 악재가 아니면 그것도 호재로 바뀌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로 예상됐던 게 호재로 바뀌었으니 시장이 빠질 리가 없죠.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악재는 여전히 수면의 밑에 있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벗어난 것이 시장을 상승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마 11월까지는 아마 건들지 않을 거다. 어차피 11월이 지나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백악관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손은 안 댈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고 차기 정권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지 못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방향성은 달라지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그걸 건드려서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미국 장을 한번 보면 5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아주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10일선도 따라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120일선과 220일선까지 못 갔어요. 못 갔지만 나스닥은 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시장은 나스닥과 다우가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닥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돌파가 되면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악재 국면인 지점에서의 중요한 이평선 앞에서 고민을 하던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 이것을 딛고 올라서 버렸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현재의 지금 120일선과 200일선까지 가지 못한 미국 시장이지만 결국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대응이 아주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 물론 지금 미국에서 폭동이 좀 있어서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위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도 보시면 이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6월을 맞이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기 힘든 것을 뚫고 끝나면 바로 내려오질 않아요. 한 번 더 슈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미국장의 월봉 차트상으로 보면은 5월선도 뚫고 기준선 수평관을 만났지만 후행스팬은 뚫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전략이 6월에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예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정이 쉽게 오는 구간이 아니다. 그거를 또 기술적으로도 만들고 있고 그러한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는 시장의 모습은 조정으로 간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먼 거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부동자금이 1,100조 정도 있다고 합니다. 1,100조. 이 1,100조가 어디 갈까요? 다. 1,100조가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부동산도 지금 많이 묶였죠. 또 금리 얼마 전에 0.25 내려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 제로 금리 가깝죠. 돈 투 풀리죠. 그러니까 부동산 못 가면 갈 데가 이제 없어요. 증시밖에.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 없죠. 은행밖에 결국 증시로밖에 없어요. 오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증시로 오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긴 해요. 어쨌든 지금 그 공매도도 지금 9월까지는 멈춰 있죠. 부동산 묶였죠. 시장에 돈은 풀렸죠.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말씀에 투자처가 없어서 금값도 오를 거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투자처가 없어서 금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해지 수단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증시로도 돈이 더 유입될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동자금이 이렇게 과거처럼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지 않아요. 갈 수 있는 곳이 닫혀있는 부동자금이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이 부동자금이 어딘가를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 움직일 곳이 도대체 어딜까? 현재로서는 들어올 수 있는 증시밖에 없어요. 증시밖에 없어서 어쩌면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올라온 건 유동성 장세가 아니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 그 부동자금이 갈 수 있는 곳이 결국 갈 데가 증시밖에 없다면 진짜 유동성 장세는 어쩌면 지금 시작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잡으신 분한테는 기회고 지금 들어가신 분도 이게 고점일까? 하는 그 우려감 그거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우리나라는 2,600에서 빠졌잖아요. 미국은 빠진 게 얼마 안 된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반등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실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고 전체적인 추세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지수가 1,100포인트에 왔죠. 1,100포인트 왔는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안착을 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수급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 수급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아실 거예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를 비차익에서 땡겨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선물이 콘텐코로 가야 되는데 콘텐코를 못 가고 있어요. 근데도 지수가 버틴다는 거죠. 특히 개인들은 요 근래 매수보다 매도가 더 금액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 누군가가 시장을 끌어가는 의도를 보이는 과정이다라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 수급적인 거 보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이따 확인시킬 건데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팔았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며칠 전부터 진입을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6월 달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외국인의 실제 매수보다는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계속 매도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약 1,300억 아니라 1,000억대 이상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항상 5천억대씩은 나왔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원이 몇십 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진입하면 시장은 2천 안착이 시도가 아니라 레벨업 장세가 나올 수 있다. 개인들이 시장의 주도자였지만 개인들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거고, 그러면 결국 외인들의 힘이 이제 시장에 작용하는 시점일 것이다. 특히 60일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120일선이 돌파되는 전제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공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거죠. 제가 아마 그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야 될 거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안 들어오면 계속 쇼커버링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쳐놓은 거. 지금까지도 공매도 쳐놓은 쇼커버링 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건 지난번 3일 전에 음봉을 메웠죠. 120선 딛고 뛰죠. 5일선이 120선, 200일선 골드크로스 나죠. 더 이상 외국인도 여기서 멈춰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착 시도라는 용어를 제가 썼지만 안착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그렇다면 이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환율을 봐야 됩니다. 환율이 내려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1223원 밑으로 깨지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인데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때 말씀드린 60일선이 이렇게 누웠다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60일선이든 장기 이평선, 뭐 120일선, 200일선이 눕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환율을 보시면 60일선이 눕기 시작했어요. 쭉 올라왔지만 눕기 시작한 것은 약 한 달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면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이 중요해요. 그 위험 자산을 이끌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방법은 아까 첫 번째 외국인이 정말로 120을 돌파해서 들어오는지, 두 번째 환율이 무너져서 저점을 무너뜨리는지. 저는 환율이 1,200원만 넘으면 된다고 봐요. 물론 1,200 전후도 돼요. 그 정도만 있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이 이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 물론 수출을 봐야 되겠지만 이 라인이었기 때문에 1,200원까지는 내려가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환율의 모습을 꼭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현재 시장 대응이 가장 잘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시장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은 마치 정말 강세장으로 온 것처럼 올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오늘 또 강합니다. 코스피 1.3%, 코스닥이 더 강하죠. 지난주에 좀 내주었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가 2,05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은 수익, 좋은 성과 내십시오. 고맙습니다.